한 주의 화제 판결 사건을 통해 법을 알아보는 시간. 알법한 언니의 조으론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서 이게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걸 들고 오셨나요, 도대체? 요즘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가짜 뉴스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예. 뭐 카톡이라든지 뭐 문자로도 뭐 이런 동영상 보지 마세요부터 뭐 이렇게 뭐 어떤 환자가 여기 지나갔으니 여기 가지 마세요. 이런 가짜 뉴스들 혹시 접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직업이 그런 거라서요. 네. 맨날 봅니다. 찾아서 봅니다. 심지어는 여기에서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니까요. 네. 역병 조사하듯이 이렇게 맨날 가가지고 사이트에 가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번엔 또 가짜 환자 얘기였습니다. 가짜 환자요? 네. 이제 한 유튜버가 지하철에서 자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막 재채기를 하면서 뭐 마치 자신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냥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고, 이분이 나중에 뭐 경찰에까지 잡혀갔는데 별다른 뭐 조치 없이 무사하게 뭐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의기양양하게 그 공권력을 좀 비웃는 그런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됐었죠. 지금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네. 혼자 막 기침을 하면서 저는 폐렴 환자입니다. 뭐 우한에서 왔습니다. 혼자 막 하고 웃고 떠들고 이러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관종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걸로 뭐 돈을 버는 건가요, 지금? 아무래도 요즘 계속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뭐 유튜브라든지 모든 그런 사이트를 이제 검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뭐 유행하는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영상을 올리면 그러한 검색어를 이제 입력을 해서 들어온 유입자들이 늘게 되고, 유입자가 늘면 뭐 저런 영상의 구독자 수가 올라가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뭐 광고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런 가짜 뉴스를 만드는 분들이 일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저렇게 본인이 환자인 척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웃고 떠드는 뭐 이런 목적으로 지금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웃고 떠들고 나아가서는 그런 동영상의 조회수를 올려서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떤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일단 저런 유사한 사건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저런 경우에 보통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이 있거든요. 물론 범칙금이 5만 원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경범죄 처벌법, 그리고 뭐 위계에 의한 뭐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들로 현재 기소를,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해놨는데 어제인가요? 뭐 10일 날 아마 그 구속영장은 일단 기각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분에게 죄가 없는 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근데 경범죄라고 하니 시민들의 생각은 이건 중범죄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얼마나 있을 것 놀라겠어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사회적인 무리를 만드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뉴스를 유포하는 건 공무집행방해나 뭐 업무방해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를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현재 단순히 뭐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고 뭐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현재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전기통신기본법에 이런 단순히 허위 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옛날에 유명했던 그 미네르바 사건 때. 근데 이 조항 자체가 그 당시에 위헌 판결을 받아서 없어졌죠. 근데 최근에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뭐 이런 것도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움직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뭐 조금 아는 편이라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별도로 처벌하는 법들을 만들라는 움직임들이 있고, 이거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첨예한데, 예를 들면은 작년에 말레이시아에서는 4월 달에 가짜뉴스 처벌법이 생겼다가 8월 달에 없어졌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그 야당에서. 그래가지고 5개월 만에 법이 제정이 됐다가 없어지는 사례도 있었고, 싱가포르에서도 그 가짜뉴스 처벌법이 생겼어요. 거기는 작년에.
생겨서 말레이시아는 재작년이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좀 논쟁적인 전 세계적으로 논쟁적인 이슈이긴 합니다.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짜 뉴스를 뭐 만든 그런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의 명예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따로 이제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예. 현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만 이제 처벌을 하지 않지, 거짓말을 해서 어떠한 나쁜 결과, 뭐 업무 방해, 예. 뭐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꼭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심 환자가 뭐 내가 이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뭐 이를테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나 만나고 다녔어요. 막 돌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하고 같이 네. 밥도 먹고 그랬는데 변호사님이 걸렸어요. 그럼 변호사님이 저한테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이런 문제들이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요. 저는 안 걸려. 제가 그 상황이니까 갑자기 네. 감정이 확 되면서 네. 저는 소송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소송 안 당했으면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한가요? 사실상 이런 경우에 이제 김주진 기자님이 저한테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수 있을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네. 현재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떤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야 돼요. 근데 일단 김준일 기자님이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 이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거 외부에서는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뭐 이를테면은 우리 조우람 변호사를 감염시키고야 말 거야라고 제가 뭐 육성을 남겨놓거나 뭐 이런 증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네. 만약에 확진을 받았다, 자가격리도 되어 있는 상황, 아니면 입원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탈출해서 저를 고의적으로 만나러 오셨다. 네. 그래서 저에게 감염을 시키셨다. 이러면은 이제 고의성, 뭐 과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입증이 되지만 예. 단순히 나 지금 목 아프고 열 나는데 내가 혹시 환자인가? 라는 의심만 되는 상황에서 저를 만나서 밥을 먹어서 제가 결과적으로 감염이 되었다고 해도 이거는 현재 조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제가 일부러 조 변호사님을 감염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의로 밥을 사준 건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의도를 모르니까요. 처벌까지 받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밥도 사주고 처벌도 받고 그러면은 근데 되게 이 유사한 사안에서 그 HIV 바이러스 있잖아요. 예. 관련해서 HIV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HIV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경우에는 이 특별법이 있어서 형사 처벌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추어 보면은 자기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뭐 입원이라든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서 감염을 시킨 경우에는 뭐 형법상 상해죄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김현정 그 CBS의 김현정 앵커가 어저께 방송을 못 나왔어요. 네. 저는 거기 매일 출연을 해서 갔는데 네.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들 이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금 환자된 거 아니야라고 근데 농담식으로 우려를 했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의 방송국 폐쇄를 해야 되고 하식수도 폐쇄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니는 방송국만 한 4-4개가 됐는데 네. 다 SBS 폐쇄해야 되고 KBS 폐쇄해야 되고 근데 기자님 그 발언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예. 혹시라도 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명예훼손? 보면은 만약에 예. 김현정 기자님이 실제로 뭐 이제 감염이 되셨다 아니면은 감염이 안 되셨는데 지금 우스갯소리로 해서 본인이 모욕감을 느끼셨다 라고 하면은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모욕감을 느끼시나요? 제가 김현정이 그러니까 그런 농담을 주고 받았다라는 네. 얘기를 하니까 되게 큰 일이긴 합니다. 그런 맞아요. 식으로 하면은 다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그쵸. 막 직장 폐쇄해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 공장들이 요즘 일을 거의 못해서 우리나라 네. 제조업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도 지금 중국에 뭐 공장 일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중국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경제적인 피해가 여간이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약간 아닌 걸로 확인돼서 오늘 출근해서 방송 잘 했습니다. 혹시나 이거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네. 그냥 그런 얘기들을 농담처럼 했다라는 거고요. 자, 자가 격리를 하게 되면은 네. 정부에서 생활비를 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네. 얼마나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자가격리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자가격리가 되거나 뭐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 회사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뭐 그러면 무급휴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유급휴가가 될 것이냐 고민되실 수 있으세요. 예, 예. 근데 법적으로 유급휴가입니다. 그리고 유급휴가에 의해서 어떤 정부로부터 그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만약에 내가 일을 안 해,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이런 병에 걸렸다. 그럼 나는 무직이니까 뭐 받을 수 없는 거냐?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정부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예. 긴급 생계 지원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금액은 뭐 45만 원에서 최고 145만 원까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소득 사정을 종합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잠깐 격리되고 싶은데요. 그 비용이 낮지가 않네요. 많이 주네요, 생각보다. 그쵸. 예. 근데 격리되시면 안 되죠. 저희 지금 다 그러면은 다 격리되는데. 그러게요. 네. 아. 누가 일을 합니까? 직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직 같은 경우도 예,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아. 긴급 아, 생계지원 긴급 생계지원금? 네, 긴급 생계지원금에 의해서 45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진료비 이거는 보험이 되나요? 참 이거 걸리면은? 현재 정부가 뭐 이런 확진 비용이라든지 진단 비용이라든지 치료비 일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뭐 평상시에 내는 그런 의료보험 비용, 국민건강의료보험 비용으로 이런 뭐 감염병에 대한 뭐 예방이나 치료비가 여기서 나가게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우리가 뭐 일반 실손보험 이런 거 들어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뭐 치료비나 뭐 그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으로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다음 뉴스를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비자 없이 문서를 위조해 취업했던 중국 동포에게 선처가 내려졌다라는 네. 내용이 나왔어요. 네. 이게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 예. 이제 조선족이셨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죠. 예, 그런데 예. 이제 국적은 중국으로 돼 있는. 근데 이분이 2000년 7월에 그 네. 기술 연수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2004년에 이거를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불법 체류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요? 아니, 2000년 7월에 입국을 해서 예. 그 비자가 2004년에 만료가 됐는데 예. 그 당시에 연장 허가를 하지 않아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한국에 있게 된 거죠. 거의 그럼 16년 동안 지금 그쵸. 있었던 거의 거예요? 뭐 20년가량을 예. 한국에 있는 건데 그런데 그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아무런 일을 안 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일당 뭐 한 13만 원 정도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일용직 근로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신분 확인을 하고 고용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죠. 불법 체류자분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친형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그래서 이제 재외 동포에게는 또 비자가 또 따로 주는 게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예. 체류 자격을. 그러니까 그거를 친형 거를 위조해서 자기 사진 붙여서 그렇게 신분증을 위조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적발이 된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공문서 위조네요. 그렇죠. 공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죄. 아, 행사한 죄. 거기다가 이제 불법 체류를 했으니까 출입국 관리법도 위반을 한 이 세 가지 죄명으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 단계에 넘겨진 거죠. 근데 왜 법원은 선처를 했나요? 아니 뭐 선처를 한 게 잘못됐다라는 게 네. 아니라 죄가 생각보다 공문서 위조는 생각보다 이게 죄가 좀 형량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공문서 위조가 그냥 뭐 신분증 하나 위조한 것도 공문서 위조인데 이게 뭐 형량이 그렇게 셀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공문서 위조죄라는 범죄에는 법정형이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징역형인 거예요. 징역형이에요. 뭐 잘하면 집행유예.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선고하면서 그 선고유예를 했거든요. 아, 선고유예. 네. 예. 그러니까 집행유예보다도 더 약한 처벌이 선고유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그 기간만 지나면 아예 이 형 선고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경미한 속칭 얘기하는 빨간 줄이 안 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거는. 사실조차 없어지는. 그런 사실조차 없어지는 네, 거니까. 그게 예. 훨씬 약한 이제 방식이 선고유예인데 이번에 징역 4월을 선고를 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하는 굉장히 경미한 어떻게 보면은 선처를 한 거죠. 굉장히 선처를 한 건데 그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재판부에서는 일단 그 이 사람이 뭐 착해서 이렇게 선고유예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이분이 불법 체류자인 건 맞다. 하지만 이분이 저지른 범죄가 그러니까 그 목적이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이런 범죄 말고는 기타 뭐 사회에 해가 될 만한 해악을 끼친 게 없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처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뭐 행정 처분은 별도로 하고 뭐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거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떤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판결문 이유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이 사람은 추방되는 건가요? 중국 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선처가 판결문에서 선처가 내려졌다고 해서 이게 뭐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예. 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또 별도로 그렇기 요건을 갖춰야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 판결문에서도 이 사건으로 인한 행정 조치는 변론으로 하고라고 했듯이 강제 추방은 아마 될 거고요. 강제 추방이 되고 나서 그 입국 금지 기간을 지난 후에나 다시 들어오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20년을 한국에서 살았고 뭐 한국말도 원래 할 줄 알고 그랬으면은 뭐 사실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참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으로 간다고 그래도 아무 뭐 그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서 그쵸. 굉장히 깝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분이 만약에 잘 원래는 하셨을 거면 지금도 현재 불법 체류자 관련해서 잦은 신고 기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이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고 잠시 출국을 했다가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재입국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예. 그러한 제도들을 잘 이용을 하셨으면 이렇게 강제 추방이 되면은 솔직히 다시 들어오는 게 예전만큼 쉽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 제도를 좀 적절히 이용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법한 언니의 조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